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추천이 됐습니다. 문무일 부산고검장인데요. 검찰개혁의 쌍두마차라고 불리우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제 모두 지명된 셈인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하던 검찰개혁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치권의 대표적 율사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퇴직을 하셨던 전 소병철 고검장이냐 아니면 현직의 문무일 부산고검장이냐 두 카드 중에 현직 카드를 이제 뽑은 셈인데요. 현직에서 총장 후보를 지명한다면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 또 법무부 중수일과장을 지낸 문무일 고검장밖에는 아마 대안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검찰 내부의 조직 안정, 오랫동안 총장이 공석 상태에서 조직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제도에 밝은 문무일 고검장의 발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비교적 젊으신 분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56세인가.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위에 계신 분들은 다 자동으로 물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검찰의 조직 문화 중에 한 특성인데요. 네. 뭐 그게 어떻게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통할는지 아니면 뭐 그것이 뭐 어떤 대통령이나 또는 청와대의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의 검찰 조직 문화이긴 하였죠. 근데 이 문무일 부산고검장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랑 악연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지금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고요. 예.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악연이랄까요. 글쎄 그걸 뭐 검사로서는 뭐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근데 검찰 개혁을 추진하라 이 얘기인데요, 그죠? 이제 네. 그 비법조인 출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역시 검찰 개혁을 위해서고 이런 것 같은데 검찰 개혁을 위한 첫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오랫동안 학자로서 계셨던 비법조인 출신의 박상기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적어도 법무 검찰 개혁에 관한 제도 개혁 차원에서는 매우 원칙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개혁을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법무 검찰 개혁의 최대의 어떤 그 관전 포인트는 일선의 검사들이 그 제도 개혁을 수용하느냐, 얼마만큼 그것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직 부산고검장인 문무일 고검장 굉장히 합리적인 성품이고 비교적 저는 온유한 성품 그리고 개혁적인 성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검사들의 일종의 그 설득, 검사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내는 측면에서 뭐 좋은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역시 검찰총장은 제도 개혁 이전에 수사로서 보여주는 것이 검찰총장의 진면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현안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수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수사라는 게 예를 들면 국정농단 사태 뭐 이런 추가 수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뭐 의도적으로 뭐 기획해서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이미 아니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조남관 검사라고 서울고검에 있던 조남관 검사를 이제 국정원에 지금 감찰실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TF 국정원의 그 TF 팀장인데 거기서 이미 여러 한 12~13가지 과제에 대한 그 감찰 어떤 목록들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 중에는 물론 징계시효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들은 감찰 결과에 따라서 검찰로 고발되어질 그런 사건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지금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병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저는 완성돼 있지 않다. 특히 정윤회 문건 수사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새로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인사청문회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김상곤 교육부 총리는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요. 청문, 예, 보고서 채택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송영무 후보자하고, 그리고 조대엽 후보자. 예, 조대엽 후보자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두 분은? 글쎄, 대통령께서, 청문 결과, 채택을 해달라는 취지에, 재송부를 했다는 말씀은, 글쎄요, 저희 여당 입장,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크게 낙마를 할 정도의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이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이것 때문에 아주 정치권이 시끌시끌한데 말이에요. 네, 어제 저도 아주 국방기획 이 사무실에서 네. 아주 장시간 동안 텔레비만 지켜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지금 5차 핵실험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차에서 4차 핵실험까지는 이와 같은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예. 그래서 연이어서 이제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5차 핵실험 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정상회담이 있은 3일 직후에 5차 핵실험도 했고요. 예, 또 지금 6차 핵실험도 지난 봄부터 예상되는 측면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도발은 한미 간의 북한의 핵폐기,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과 어떤 결속을 확인한 데 대한 일종의 도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 확인했던 한국 주도의 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은 좀,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재에 대한 압박은, 더 강화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현안인데요. 국민의당이 그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도 문주정 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조작한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 결과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다. 이런 결론을 냈는데 율사 출신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체 조사하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자체 조사는 어차피 면죄부를 저는 대기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자체 조사가 있든 없든 검찰 수사는 결대로 할 건데 문제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법적 책임이 이제 부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덜 되어 있고요. 5월 5일 날 그러한 조작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뒤에 5월 8일자 그 이유미와 이준서 최고위원의 문자 대화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유미 씨가 이준서 최고한테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것, 후회하고 힘들어서 거의 잠을 못 잤다.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5월 5일 날 발표했다고 해서 선거는 5월 10일 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사실을 선거 5월 9일일 겁니다, 예. 아마. 예. 예, 5월 9일이요. 예. 5월 9일이기 때문에 어떤 선거 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든 방송과 모든 어떤 유세에서 그 조작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늦게라도 선거 전에 알았다면 이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고백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것도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서 최고위원의 법적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예상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진상조사 보고는 미흡하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조작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 전에 그 사실을 인지했으면 그것을 얘기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책임 있는 관계자라면 당연히 네. 그 부분을 바로잡을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책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지금 법적 차원의 문제고. 정치적 책임은 지금 국회에서 어쨌든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될 야당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협치를 위해서 꾸짖습니다. 말을 아끼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 또 법무부 중수일과장을 지낸 문무일 고검장밖에는 아마 대안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검찰 내부의 조직 안정, 오랫동안 총장이 공석 상태에서 조직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제도에 밝은 문무일 고검장의 발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비교적 젊으신 분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56세인가.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위에 계신 분들은 다 자동으로 물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검찰의 조직 문화 중에 한 특성인데요. 네. 뭐 그게 어떻게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통할는지 아니면 뭐 그것이 뭐 어떤 대통령이나 또는 청와대의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검찰 조직 문화이긴 하였죠. 근데 이 문무일 부산고검장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랑 악연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지금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고요. 예.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악연이랄까요. 글쎄 그걸 뭐 검사로서는 뭐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근데 검찰 개혁을 추진하라 이 얘기인데요. 그죠? 이제 네. 그 비법조인 출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역시 검찰 개혁을 위해서고 이런 것 같은데 검찰 개혁을 위한 첫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추천이 됐습니다. 문무일 부산고검장인데요. 검찰개혁의 쌍두마차라고 불리우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제 모두 지명된 셈인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하던 검찰개혁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치권의 대표적 율사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퇴직을 하셨던 전 소병철 고검장이냐 아니면 현직의 문무일 부산고검장이냐 두 카드 중에 현직 카드를 이제 뽑은 셈인데요. 현직에서 총장 후보를 지명한다면 동의를 받아내는 측면에서 뭐 좋은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역시 검찰총장은 제도 개혁 이전에 수사로서 보여주는 것이 검찰총장의 진면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현안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수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수사라는 게 예를 들면 국정농단 사태 뭐 이런 추가 수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뭐 의도적으로 뭐 기획해서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이미 아니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조남관 검사라고 서울고검에 있던 조남관 검사를 이제 국정원에 지금 감찰실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TF 국정원의 그 TF 팀장인데 거기서 이미 여러 한 12~13가지 과제에 대한 오랫동안 학자로서 계셨던 비법조인 출신의 박상기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적어도 법무 검찰 개혁에 관한 제도 개혁 차원에서는 매우 원칙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개혁을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법무 검찰 개혁의 최대의 어떤 그 관전 포인트는 일선의 검사들이 그 제도 개혁을 수용하느냐, 얼마만큼 그것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직 부산고검장인 문무일 고검장 굉장히 합리적인 성품이고 비교적 저는 온유한 성품 그리고 개혁적인 성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검사들의 일종의 그 설득, 검사들을 설득하고